자, 함수와 그래프. 여기서는 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래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함수의 뜻과 용어부터 알아보고 합시다. 자, 함수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함수에 입력하는 입력값이 있어요. 입력값. 그 다음 그때 입력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함수라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입력값을 한 개를 집어 넣으면 결과값도 오직 한 개만 나와야 돼요. 절대로 안 나와도 안 되고요. 0개 안 돼요. 2개 안 돼요. 3개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다 안 돼요. 무조건 결과가 한 개만 나와야 돼. 자, 이런 대응 관계를 모두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때 입력값들의 집합이 있는데 입력값으로 가능한 것들의 집합을 x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입력값들을 모아놓은 집합.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 함수 f란 장치가 어떤 입력값을 넣으면은 그 넣은 결과를 2배 해주는 함수였다고 해볼게요. 이 f라는 함수는 곱하기 2하는 함수야. 여기다가 입력값으로 넣을 수 있는 게 1, 2,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1, 2, 3을 원소로 가는 집합, 요거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해요. 입력값들의 집합.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값들의 집합을 한번 쭉 써볼게요. 1, 2, 3, 4, 5, 6. 자, 여기 결과가 될지도 모르는 값들의 집합.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함수에다가 이 입력값들을 넣어봐.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해요. 자, 입력이 1이 들어갔을 때 그때 나오는 결과는 곱하기 2를 하면 2가 나오죠. 이걸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쓸 거야. f라는 함수에다가 자, 괄호 안에 있는 값, 요 값이 입력값이야. f에다 1을 입력을 했더니 결과가 2가 나왔다. 이 F1이라는 기호가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을 나타내는 기호고 그 결과가 2가 나왔을 때 F1과 2는 같다 라고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또 입력값을 2를 넣었을 때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4가 나오겠죠? 이렇게 결과가 하나만 나옵니다. 그랬을 때 2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 요거를 우리가 2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하고요. 그때 요 지금 F2가 4죠? 그러니까 2에 대응된 결과값은 4다 라고 써주는 거죠. 그 다음 3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은 6이겠죠. 요거는 3의 함수값이라고 하고 그걸 기호로 F3이라고 쓸 거고요. 이 F3은 지금 6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함수값. 함수값은 뭐라고? 입력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을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함수값들은 2, 4, 6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2, 4, 6들을 모아놓은 집합 2, 4, 6을 모아놓은 집합 요거를 치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fx 값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때 x가 될 수 있는 거는 1, 2, 3 왜냐면 x는 지금 입력값이니까 입력값은 정의역의 원소여야 되거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한 집합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주제. 함수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이거를 함수 방정식에다가 적용해 보는 걸 해봅시다. 먼저 함수 방정식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일종의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고요. 그 다음에 함수는 뭐죠? 함수는 입력을 넣었을 때 결과가 오직 하나만 나오는 거, 결과 한 개만 나오는 거, 이게 함수야. 이 두 가지 내용을 결합시킨 개념이 함수 방정식이야. 그래서 보통 함수 방정식을 만나면 이 항등식 개념이 들어있으니까 수치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어떤 수치들을 넣어주냐면 옆에 써져 있죠. 주어진 변수에다가 0, 1, 마이너스 1 요걸 넣는 경우가 가장 빈번해요. 그리고 문자를 넣어줄 때도 있는데요. 마이너스 x나 마이너스 y 이렇게 부호만 반대인 수 혹은 자, 이건 더스템에 대해서는 부호가 반대인 것도 넣어보고요.
덧셈일 때, 덧셈에 대한 식이 주어졌을 때, 곱셈이 주어졌을 때는 역수도 넣어보는 거야. 곱셈이 주어졌을 때는 역수도 넣어서 이런 수치 대입법들을 쓰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값들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여기 예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 자, 요 예를 한번 볼게요. 조금 이렇게 올려서. 자, 여기 써진 예 보면 이런 게 있어.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다 x 더하기 y를 입력을 한 결과는 이게 함수값이죠. 이 함수값은 f라는 함수에다가 x를 넣었을 때 결과값과 f라는 함수에다가 y를 넣었을 때 결과값을 더한 것과 항상 같다라는 이런 항등식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f2가 4다. 그러니까 f라는 함수에다 2를 넣으면 결과가 4가 나온다라는 걸 알려줬대. 근데 이걸로부터 f11의 값을, f-11의 값을 구해볼 거야. 자, 그럼 보통 뭘 해보냐면 처음에는 요 0 같은 것들을 넣어서 몇 개의 함수값을 더 조사해 보는 겁니다. x, y에다 다 0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좌변은 f0이 되죠. 우변은 f0 더하기 f0 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이걸로부터 뭐 할 수 있냐면 양변에서 f0을 하나씩 빼면 f0이 0이라는 걸 추가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f-11을 구하고 싶으니까 f11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x에다가 1을 넣어봐. 1을 넣어보면, 그리고 y에다가도 1을 넣어봐. 그럼 1 더하기 1, f2죠. 얘는 f1 더하기 f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f1이 구해져요. 왜냐면 이게 지금 얼마지? 4니까 f1이 2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f1과 f2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연쇄적으로 계속 사용을 해주면 f3, f4, f5 계속 구할 수 있어요. 자, x에다 1, y에다 2 넣어보면 얘는 f1 더하기 f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f3은 f1과 f2 더하면 되니까 f3은 6이에요. 그 다음 f4는 x에다가 1 넣고 y에다가 3 넣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될 거야. 그러면 f1하고 f3 더하면은 f4는 8이 되죠? 이러면서 이제 규칙이 보여요. f1은 2고, f2는 4고, f3은 6이고, f4는 8이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계속 반복하면 f11이 2배, 2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추론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f-11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또 뭘 해보냐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도록 여기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자, x 더하기 y는 x 빼기 x가 되니까 0이 되겠죠? 그 다음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데, 지금 f0이 아까 구했어. 0이라는 걸 알았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가 0이니까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다가 x에다가 11을 대입을 해보면 f 마이너스 11은 마이너스 f11이 돼서요. 답은, 자, 이 문제 답은 마이너스 22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함수가 같을 조건, 이걸 알아봅시다. 두 함수 f와 g가 같을 때 이렇게 될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두 함수의 정의역이 같아야 돼요. 정의역이 같다. 두 번째, 그 다음 정의역의 원소, 어떤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그때 같은 입력값을 두 함수에다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 함수값이 같아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가 정의역이 1, 2, 3이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 g라는 함수도 그러면은 정의역이 똑같이 1, 2, 3이어야 돼요. 1, 2, 3. 두 함수의 정의역이 모두 x로 같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x의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나오는 그 두 함수에다 각각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도 같아야 돼요.
자, 근데 이때 공역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f라는 함수는 1, 2, 3, 4 공역이 이랬다고 하고요. g라는 함수는 공역이 1, 2, 3, 4, 5라고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f라는 함수는 1을 넣으면 2가 나오고 2를 넣으면 3이 나오고 3을 넣으면 4가 나왔다고 하고요. g라는 함수도 이렇게 똑같이 같은 값을 넣을 때 결과 똑같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f1이 2죠. g1도 2죠. 그러니까 지금 두 함수는 정의역이 1, 2, 3으로 같고요. 그 다음 같은 입력값을 넣을 때 결과도 같죠. f2, g2, f3, g3 모두 다 계산을 해보면 구해보면 결과가 똑같이 나오죠. 이럴 때 이 두 함수 f랑 g는 같은 함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그래프가 무엇인지 알아볼 거예요. 자, 여기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그래프란 무엇이냐? x, y를 원소로 갖는 집합. 이게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집합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빠르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보통 집합으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찍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 그래프는 원래는 정확하게는 집합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 1, 2, 2, 4, 3, 6 이런 식으로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는데 그래프는 보통 저렇게 집합으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많이 나타내요. 이런 식으로 1, 2 좌표 평면에다가 1, 2라는 점을 찍고 2, 4라는 점을 찍고 3, 6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타냈을 때 뭔가 얘의 특징을 파악하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보통 그림으로 많이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는 무엇이냐? 얘도 그래프니까 x, y들의 집합이에요. 그런데 이때 y가 함수 값인 거야. 그러니까 x, fx. 이 y가 함수 f에다가 x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 그러니까 입력과 결과값. 이거를 순서쌍으로 갖는 것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게 함수의 그래프예요. 이때 x는 정의역의 원소인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요. 아까 예를 들었던 이런 걸 해보자. fx는 ex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근데 이때 선생님 정의역을 한번 좀 바꿔서 그려볼게. 자, 정의역이 1, 2, 3이었어. 그랬을 때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집합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돼요. 1, 2, 2, 4, 3, 6 이렇게 되고요. 얘를 그림으로 좌표 평면에다 나타내 보면 1, 2, 2, 4, 3, 6 이렇게. 자, 그래프는 좌표축은 그래프가 아니고요. 이 점들이 그래프야. 빨간 게 그래프.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정역이 달라지면 그래프가 달라져요. 이 x가 x 정역이 이거라고 합시다. 정역이 x인데 x가 1에서 3 사이다. 이런 실수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그래프가 무한집합이 돼. x, EX 지금 함수값이 EX죠. X를 넣으면 EX가 나오는 거. 이것들의 집합이고 이때 X는 1에서 3 사이에 있는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좌표 평면에다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돼요. X가 1일 때 EX는 2고요. X가 3일 때 EX는 6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바꿔서 그려보면 1,2랑 3,6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찍는 거야. 모든 점들을 다 찍어.
근데 이렇게 모든 점들을 이렇게 무한히 있는 걸 다닥다닥 연속적으로 다 찍어버리면 선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여기 이 빨간 점들, 선이죠, 선. 이 선이 바로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프가 무엇인지 알았어.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가 무엇인지도 알았고, 그럼 이 개념을 통해서 자,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가 과연 함수의 그래프인지, 뭐 함수가 아닌 다른 수첩상들을 찍어 놓은 것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자, 그때 쓰는 게 뭐냐면, 자, 영어책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애들 배우는 책에는 요거를 뭐라고 써놨냐면 vertical line test라고 써놨습니다. 자, 뭐의 버티컬한 거냐면, 자, 버티컬이란 거는 수직이란 뜻이야, 수직. 수직인 선을 그어야 되는데, 뭐의 수직인 거냐면, X축에 수직한 선을 그렸을 때, 이게 그래프와 오직 한 점에서만,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점에서 만난다, 만나는가. 그런지 테스트하는 게 vertical line 테스트예요. 이때 만나는 점이 0개 안 돼요. 안 만나도 안 되고요. 2개 안 돼요. 3개 안 돼요. 무조건 1개에서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vertical line 테스트를 했을 때 이걸 통과를 하게 되면 이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그림에 함수의 그래프 예를 들어놨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다면 이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확인하는 방법. X축에 이렇게 버티컬한 라인을 계속 그려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무 데서나 막 그려보는 거야. 그려봤을 때, 이렇게 쭉쭉 그렸을 때, 그릴 때마다 이 직선이 함수의 그래프랑 오직, 그러니까 그래프랑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면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맞아요. 그런데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 있잖아. 2차 함수, 포물선을 옆으로 눕혀놨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버티컬 라인 테스트를 해봐. 이렇게 되면요, 만나는 점이 2점이 생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요 점의 좌표가 1,2였다고 하고 요 위의 점의 좌표는 1,4였다고 해볼게. 이거는 함수 f라는 어떤 함수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결과가 2도 나오고 4도 나왔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함수가 아니야. 우리 함수라는 거 약속할 때 입력값을 하나 넣었을 때 무조건 결과가 하나만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2점에서 만나게 되면 결과가 2개가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또한 여기쯤에다가 버티컬 라인을 그어 봅시다. 여기가 x좌표가 뭐 1이었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에 대해서 함수에다가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없어요. 안 나와. 그러면 이것도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반드시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 1차 함수는 1차 함수의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그려지죠. 1차 함수의 그래프 버티컬 라인 테스트를 해보면 다 통과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죠. 또 2차 함수도 한번 볼까요?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죠. 2차 함수 버티컬 라인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한 점에서 만나죠. 이쪽에도 하나 그리면 한 점에서 만나죠. 선을 하나 그릴 때마다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 그래서 2차 함수도 버티컬 라인 테스트를 통과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함수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함수는 무엇이고, 그리고 함수는 이제 그래프로 많이 표현할 건데, 그래프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인지 함수가 아닌 놈의 그래프인지 판단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